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외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을 주로 방문을 하지만 하노이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거의 호치민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호치민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지금 호치민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 납품이 된 소스가 국내에서 만들었을 때랑 또 해외에서 그 맛을 봤을 때 그 맛에 관능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게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호라든지 그 보관 방법이 한국과 틀리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라든지 사용에 있어서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저희 소스 자체를 해외에서도 베트남에서도 편하게 판매를 할 수 있게 소비자한테 그 소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메뉴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지금 호치민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소스 자체가 베트남에서 충족한, 베트남에서 충분히 유통 가능한 형태, 그리고 공보 등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한국의 식재료와 베트남의 식재료가 전혀 맛이 틀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 소스로다가 그 맛을 보완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현지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주방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동종 업종을 하고 계시는 식당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 때 그곳에서 직접 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구에서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맛을 저희가 개발한 소스를 가지고서 맛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맛을 봤을 때 이건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는 현지에서도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소스 자체를 개선해서 와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베트남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을 진출을 하시면서 외식 기업체들이든 어디든 시장 조사를 기본적으로는 하셨겠지만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없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외식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난 가서 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이쪽 외식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창업을 하면 좋을지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를 아시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저희들도 이미 자리를 잡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면 그 대표님들이 근데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베트남 시장을 쉽게 본다. 인건비가 싸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리고 내가 실패를 해도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창업을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는 거의 5% 미만 정도만 창업을 하시고 왜냐면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다녀보면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창업을 하셨다고 해도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상주를 하거나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고 한국에서 놀러 오듯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했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트남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는 알고 현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외식 시장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인구가 5천만인데 베트남은 그거 2배인 1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의 면적이 전 세계로 따졌을 때는 16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폭은 좁기는 하지만 길게 뻗어 있는 그리고 중국을 맞대고 있고 옆으로는 태국하고 라오스를 맞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뻗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나라 자체가 적지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안을 굉장히 많이 따라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값싸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베트남의 GDP는 한 4,0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한 8배 정도 작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이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인건비일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기본 인건비가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생각만큼 다른 부분들까지도 모두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이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그 2021년 기준으로 8%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지금 미국이나 이쪽으로 신발이나 의류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그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매력적인 그 외식 업체들이 신규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그 평균 연령 자체가 저희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2043년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인구가, 지금 현재 1억인데 앞으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우리보다 10살이나 젊은 사람들이 실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젊고 그 많은 인구가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 외식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거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치민을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하는데, 그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호치민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호치민이 누군지는 아시겠지만 혁명가이면서 그 북베트남,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남베트남인데, 북베트남에서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통일을 하고 프랑스를 내몰고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곳에서도 승리를 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이죠. 그래서 이 호치민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는 단순하게 그 대단한 혁명가이다라고 해서 벗어나서 그 굉장히 큰 강대 기업, 강국, 뭐 예를 들면 프랑스를 내몰았고 프랑스가 나가면서 미국이 들어왔을 때 미국하고의 그 베트남 전쟁에서도 승리를 한, 자주 독립을 실질적으로 하게 한 그런 그 혁명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 독립을 했다라는 자부심들이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이 호치민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항상 그 자주 독립을 이뤘었고, 그 전에는 몽골이 그 전 세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배를 할 때도 굉장히 먼 지역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도 역시 자주 독립을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대국과 그 싸웠을 때 승리를 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호치민이라는 혁명가의 어떤 표상처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분명한 건 저희보다 GDP가 굉장히 8배나 적기도 하지만 이 호치민에 대한,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었던 건, 그분들이 지금 비록 우리보다 GDP가 낮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은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고용을 하는 직원이 됐든 아니면 거래처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한 후에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그 1년 정도 다니면서 들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